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그런 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한 각 계층별 지원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받을 수 있는 정책이 나와도 몰라서 못 받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거의 대부분 신청을 통해 지원을 하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7월부터 정부가 새롭게 시행하는 지원 제도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지원하는지 이 제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는 것이 돈이다. 복지뉴스 넘버원 KBN 뉴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다들 건강하게 살아가길 원하실 것입니다. 몸의 건강을 위해 운동도 하고 웰빙 식단으로 꾸려서 식사도 꼬박꼬박 챙겨 드시죠. 또한 마음의 건강을 챙기기 위해 자기계발 서적과 같은 독서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건강관리를 철저하게 한다고 해도 시간이 지나면 누구든 나이가 들게 되어 있습니다. 흘러가는 시간은 사람의 어떠한 노력으로도 잡을 수 없는데요.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년 뒤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든다고 합니다. 초고령화 사회는 전체 인구의 5명 중 1명이 만 65세 이상인 사회를 말하는데요. 2025년이면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전체 인구 중 20%를 넘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년 뒤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 것이다 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더 나아가 2050년에는 고령 인구의 비중이 전체 인구의 40%를 차지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초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두 팔 걷고 나서고 있습니다. 노인들을 위한 여러 지원 정책 마련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렇게 지원 정책이 나오고 있을 때 나에게 맞는 적절한 지원을 받으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앞으로 2년 뒤 노인 인구가 1천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상황에서 노령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정부에서는 7월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지원 제도를 발표했습니다. 그러니 오늘 영상 잘 확인하시고 주변에 필요하다 생각되시는 분들에게 오늘 영상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부 지원은 받으면 무조건 이득입니다. 언젠가 또 누구에게나 이런 지원이 필요한 때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연세가 많으신 부모님이나 가족이 계시다면 지원 제도를 꼭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 지원 제도 꼭 지원 받아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일상생활에서 거동이 불편한 경우는 많은 영역에서 불편함을 줍니다. 식사를 직접 챙겨 드실 수 없을 것이고 앉고 일어서서 옷을 입거나 내가 필요한 곳으로 이동하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그리고 화장실도 혼자 해결하지 못하죠. 이렇게 거동이 불편하게 되면 사람이 살아가는데 기본적인 의식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동이 불편한 많은 분들이 병원에 입원해서 간병인의 도움을 받게 되는데요. 하지만 거동이 불편하더라도 어르신들께서는 계시던 곳을 떠나 낯선 곳에서 지내기보다 익숙한 곳에서 계속 지내시는 것이 가장 마음이 편하실 수 있는데요. 이런 어르신들의 어려움을 위해 정부가 의료와 돌봄 지원을 대폭 확대합니다. 몸이 불편하더라도 살던 곳에서 계속 거주하기를 원하는 어르신들을 지원하고 시설이나 병원이 아닌 집에서 돌봄을 받으면서 마음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7월부터 새로운 지원 사업을 시작합니다. 노화, 사고, 질환, 장애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상태이시다면 살던 곳에서 계속 지내시면서 의료 서비스와 돌봄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돌봄이 필요한 상태이시면서 살던 곳에서 계속 지내고 싶으신 어르신 분들입니다. 주변에 이런 분들 생각보다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 제도에 대해서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몸 상태가 안 좋아서 낯선 곳에서 낯선 사람과 지내는 게 힘드실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보게 됩니다. 어떤 지원을 하는지 지원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부터 새롭게 시행하는 정부 제도는 방문형 의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주거 지원, 장기 요양, 생활 지원, 스마트 돌봄도 연계합니다. 먼저 거주하던 곳에서 계속 지내시기 위해서 건강이 제일 중요하겠습니다. 병원이나 돌봄 시설에 가지 않고 집에서 의료와 돌봄, 건강관리 서비스를 모두 받을 수 있도록 방문 의료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거동이 불편하여 병원 내원이 어려우신 분들에게 현재 살고 계신 거주지로 방문하여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의료진이 방문하여 의료 간호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역 의료기관,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로 구성된 팀으로 의료 돌봄 연계를 지원합니다. 보건소, 의사, 간호사가 만성질환자 건강관리 등 통합 서비스도 지원합니다. 다음은 주거지원, 장기요양, 생활지원, 스마트 돌봄 연계입니다. 먼저 주거지원은 의료 돌봄을 연계하는 케어 안심주택을 지원하고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주택 개보수 지원합니다. 장기요양은 기존 장기요양 재가 서비스 및 통합 재가 서비스 예비 사업 등을 연계하고 생활지원은 이동지원, 도시락 배달, 세탁, 청소 등
지역사회 서비스를 연계합니다. 스마트 돌봄은 응급안전 알림, 돌봄 로봇 등 스마트 돌봄 서비스를 연계하여 제공합니다. 해당 서비스 지원 대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원 대상은 병원 입원이나 시설 입소 등 의료 돌봄이 필요한 75세 이상 어르신으로 장기 요양 재가 급여자, 일시 의료 돌봄이 필요한 환자, 급성기 및 요양병원 퇴원 환자입니다. 장기 요양 재가 급여자란 혼자서 거동이 어려운 노인으로 방문 요양 및 간호, 주야간 보호 등 장기 요양 재가 급여 수급자입니다. 일시 의료 돌봄이 필요한 자는 장기 요양 등급 심사 진행 중이거나 거동이 불편하고 거주 환경 등의 이유로 집에서도 일시적으로 의료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독거노인 및 노인 부부입니다. 급성기 및 요양병원 퇴원 환자란 낙상, 골절, 수술 후 급성기 병원에서 퇴원한 자와 요양병원 입원 후 퇴원 환자 중 재입원 위험이 있어서 돌봄이 필요한 환자입니다. 그리고 그 밖의 어르신 등은 사례회의를 통해서 포함 가능합니다. 노인 의료 돌봄 통합 지원은 2023년 7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총 2년 6개월 동안 12개 지자체에서 시범 시행됩니다. 총 324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시행하는 시범 사업이라는데요. 이번 시범 사업에 참여하는 12개 시군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북구, 대전광역시, 대덕구, 유성구, 경기도 부천시, 안산시, 충청북도 진천군, 충청남도 천안시, 전라북도 전주시, 전라남도 여수시, 경상북도 의성군, 경상남도 김해시입니다. 대상자가 원하는 주거, 보건의료, 요양돌봄 등 지원을 시작합니다. 장기요양재가 급여자에게는 방문요양, 목욕, 간호 등 기존의 장기요양 서비스를 기본으로 제공하고 시범사업 예산으로 재택의료, 건강관리, 기타 돌봄 서비스를 추가로 지원합니다. 장기요양 등급 심사 진행 및 일시적 의료 돌봄이 필요한 분들에게는 일상생활 지원 및 정기 가사 지원 서비스 등 기존 돌봄 서비스에 시범사업 예산으로 방문 의료, 건강관리, 기타 돌봄 서비스를 추가로 지원합니다. 급성기 병원 및 요양병원 퇴원 환자에게는 급성기 및 요양병원 퇴원 환자 지원 제도 등의 시범사업 예산으로 병원 내 전담 인력 배치 등 지원을 추가합니다. 해당 사업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지원 대상을 선정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한 요양 및 건강정보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돌봄이 필요한 노인을 발굴하고 접수는 읍면동 주민센터, 보건소,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로 방문해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7월부터 시행하는 노인 의료 돌봄 통합 지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를 모시고 사시는 분들, 아버지, 어머니가 요양병원에 계신 분들은 항상 마음 한켠에 걱정이 자리 잡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분들이 오늘 소개해드린 노인 의료 돌봄 통합 지원을 신청하신다면 한결 마음 편하게 효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변에 노인 의료 돌봄 통합 지원이 필요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영상 공유하셔서 지원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는 것이 돈이다. 지금까지 복지뉴스 넘버원 KBN 뉴스 윤석호 기자였습니다.